폭격 개시 딱 90분 전,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2주 뒤에 진짜 폭탄이 터집니다. 여러분, 왜 하필 2주였을까요? 미국이 처음 제안한 건 45일이었습니다. 이란이 거부했습니다. 딱 14일만 받겠다고 했죠. 한 달도, 일주일도 아닌 딱 14일. 숫자로 보면요,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항공모함 전단이 페르시아만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14일입니다. 앵커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 주유소 기름값과 밥상 물가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월 28일 공습 이후 39일간 이어진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주만 쉬자고 한 쪽이 어디겠어요? 바로 이기고 있던 미국입니다. 복싱으로 치면 11라운드에 승기 잡은 선수가 갑자기 잠깐 2주만 쉬자고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뭔가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트럼프 지지율은 집권 2기 최저인 33%, 이란 전쟁 지지율은 고작 29%입니다. 거기다 4월 2일 미 육군 참모총장 랜디 조지 대장이 전쟁 도중에 전격 해임됐습니다. 미군 내부부터 삐걱거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멈춘 진짜 이유는 지지율도 장군 해임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14일이라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 본토 버지니아 노퍽 해군기지에서 페르시아만까지 거리가 약 1만 2천 킬로미터. 바다 위 이동하는 군사기지, 그러니까 항공모함 전단이 수에즈를 돌아 이 길을 달려오면 딱 14일이 걸립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2주는 평화협상 기간이 아닙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페르시아만에 재배치되는 시간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길이 333m, 전투기만 70대 이상을 싣고 움직이는 괴물입니다. 미국은 이런 배를 11척 굴립니다. 이미 포드호와 링컨호 2척이 중동에 깔려 있고 지금 본토에서 한 척이 더 달려오고 있습니다. 바둑으로 치면 이겁니다.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뜨고 뒷방에서 다음 수를 연구하는 겁니다. 미국 한 해 국방비가 1240조 원입니다. 이 돈을 쓰는 나라가 겁나서 멈췄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부도 쪼개지고 있습니다. 협상으로 끝내자는 실용파와 정권 교체까지 가자는 강경파. 4월 2일 육군 참모총장 랜디 조지 대장이 전쟁 도중 전격 해임됐습니다. 강경파가 칼자루를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를 펼쳐보시면요, 페르시아만 끝에 좁은 병목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좁은 곳이 고작 39km. 실제로 유조선이 다니는 항로폭은 10km밖에 안 됩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틈으로 하루에 원유가 2천만 배럴씩 빠져나갑니다. 세계 해상 원유의 27%가 이 한 줄기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뭐라고 선언했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는 이전처럼 열리지 않을 것이다. 통행료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유조선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억 원. 이미 중국 선박 2척 이상이 실제로 돈을 내고 통과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거기다 해상보험료가 전쟁 전 대비 10배 폭등했습니다. 보험을 못 구하면 유조선 자체가 출항을 못합니다. 아니, 먼 나라 얘기 아니야?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 안에 한국 유조선 26척이 대기 중입니다. 선원만 173명, 그중 정유사 유조선 7척에 실린 원유가 1,400만 배럴, 한국이 딱 5일 쓸 양입니다. 집에 불이 났다고 쳐요. 거실 불은 껐는데 부엌가스는 아직 새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전은 거실 불만 끈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지갑을 얼마나 때리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 지갑에 얼마나 와닿는 이야기일까요? 휴전 발표 당일 코스피가 6.87% 급등했습니다. 앵커들은 안도의 반등이라고 했죠. 그런데 유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OECD 37개국 중에서 GDP 대비 원유 의존도가 1위입니다.
한마디로 기름 없으면 공장이 멈추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1.4%가 중동산이고 그중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해협 하나가 막히면 나라 전체가 출렁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나프타입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식품 포장재까지 만드는 생활용품의 원료예요. 숫자로 보면요, 국내 나프타 가격이 1월 초 배럴당 56달러에서 4월 초 128달러로 올랐습니다. 딱 127% 폭등입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여러분 마트 장바구니 전체가 조용히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비축류 입에 파를 치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거 속지 마세요. 실제 하루 소비량으로 계산하면 68일치 뿐입니다. 2달 조금 지나면 바닥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UAE에서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우리 하루 소비량의 8배 수준입니다. 산업부는 이미 추경 1조 940억 원을 통과시켰고 제조업 생산비는 최대 12%까지 튈 수 있다는 경보가 떴습니다. 이 상황인데 뉴스는 안도만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주 뒤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변수가 지금 3개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입니다. 신임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쿰에서 의식불명 상태라고 더 타임스 기밀 문서가 폭로했습니다. 실권자가 없는 테이블에서 협상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죠. 미국 내부입니다. 실용파는 협상으로 끝내자, 강경파는 정권 교체까지 가자. 4월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 전격 해임은 강경파 우세 신호입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무제한 개방, 이란은 통제권 유지, 정면 충돌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번 휴전 대상에 레바논은 쏙 빠졌습니다. 지금도 남부 공습이 계속되고 누적 사망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세탁기 탈수 버튼을 잠깐 멈춘 겁니다. 기계는 아직 켜져 있고 통도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탈수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에너지 관련주와 ETF 흐름을 체크하세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 위에서 버틴다면 정유, 조선주, 변동성이 커집니다. 단, 단기 패닉바이는 금물입니다. 생활비 버퍼를 확보하세요.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합성섬유, 식품 포장재의 원료입니다. 필수 생활용품은 한두 달치 여유분을 미리 챙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2주 휴전이 만료되는 4월 22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슬라마바드 협상이 타결되면 유가는 안정, 결렬되면 재봉쇄 시나리오로 직행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나프타는 석 달 만에 127% 올랐고 한국 비축유 실질 분량은 68일치입니다. 2달이면 버퍼가 바닥납니다. 뉴스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움직이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2주 휴전은 안도의 신호가 아니라 미국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에 도착하는 14일짜리 카운트다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 줄에 우리 기름값과 장바구니가 묶여있고 이란 내부, 미국 내부, 이스라엘까지 변수는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뉴스가 말한 다 끝났다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주 뒤 협상 결과와 유가 방향을 수치로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업데이트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